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잘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제 일요일날 하락이 되면서 이더리움하고 동시 낙폭을 좀 키워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2.4%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횡보가 나오거나 약간 반등이 나와주면 참 좋은데 눌리면 안 된다. 눌리면은 뭔가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밑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장중에 이제 8% 빠지면서 큰 음봉으로 내려왔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그 이벤트가 좀 해소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 좀 빠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 이벤트 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많아요. 이 코인은 뭐가 있고, 뭐 몇 월 며칠 날 뭐가 있고, 뭐 발표 예정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이벤트는 과거 역사상 이렇게 코인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과대 또는 너무나도 깊은 하락이 나왔어요. nem코인 있었죠. 오미세고 있었죠. 최근 거 봤을 때, 물론 최근도 아니지만,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더리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몇 개만 봐도 한 4개 정도 나오잖아요. 원래 더 있어요.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이제 코인들이 이제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이벤트가 터지자마자, 모든 가격대가 좀 하락이 되는.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들 이런 게 아니고, 또 대장 거의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이 그렇게 좀 돼가지고 앞으로 좀 시장이 조금은 좋지는 않겠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밀린 거는 뭐 밀린 거고 이번 주 금리 발표 때 얼마나 더 큰 타격을 좀 줄 건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추가적인 피해가 크지 않더라면 만약에 이제 좀 방향을 돌 수 있는 위치도 좀 올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전문으로 보시는 그 시장 데이터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 굉장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하락폭을 키울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뭐 많이 빠진 게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게 여기서 눌리면 안 됐었거든요. 사실 9월 17일 날 여기서 양봉 살짝 줬는데 잘 끝났다. 여기서 차라리 조금 우상향으로 올려라 라는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야지 이제 저항 2차 저항하고 가까워지면서 좀 뚫고 올라갔을 때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좀 잡히거든요. 근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좀 눌린 상태고, 자, 그럼 이제 하락 나온 자리를 이렇게 좀 보니까 결국에 어디 왔냐? 전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조정을 받았던 요 구간까지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던 대로 많이 빠지면 2,400에서 2,500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공간까지는 열어두자고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방향 자체가 밑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밑에 대한 어떤 변곡점이 이제 다시 왔다 그랬죠. 변곡점이 그게 지금 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까지 꼈기 때문에 최대한 폭을 좀 넓게 해서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이벤트 거리가 향후 이제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 좀 조심하자. 그래서 이제 너무 기사나 언론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벤트 거리들은 우리가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한번 쏟아져 버리면은 거침없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고 이번 주 금리 발표 전까지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저번 주 영상 때도 그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종가 흐름이 좋지 않다.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리 발표 전까지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더리움은 저 이벤트 때문에 빠지고 있고, 그럼 만약에 시장이 혹시라도 좋아진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혼자라도 갈까? 비트코인 따라서 메이저 코인들은 올라가 줄까? 라고 한 번 정도 생각이 좀 들 수는 있는데 금리 발표가 끝나면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금리 발표 이후
다시 이제 2차 저항이 좀 돌파가 되었을 때,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게 아니고, 금리 끝나고 나서도 2차 저항이 돌파가 안 되면은, 지금 저항폭이 지금 계속 층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돌파가 안 돼 버리면 사실상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를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하락이 좀 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이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과거에 이런 흐름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당기고 좀 넘어가고 저항 맞고 뭐 이렇게 가면서 뭔가 뚫을 모습이었는데 쭉 밀렸습니다. 밀리고 나서 조정받더니 더 밀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를 따라가는 이런 패턴이 지금 비슷하게 연출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금리 발표가 이제 3일 남았죠.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에 발표를 좀 되는 걸 보고, 그럼 이제 발표되는 동시에 미국 시장도 반응이 바로 나올 거예요. 미국 시장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탈이 나오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그날 발표 당일에는 종가로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제 발표 그 당일이나 전날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결국에는 현금화를 계속 지속하자라는 거. 자, 분봉으로 놓고 보니까요, 앞전 지지선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여기였죠. 1차적이었던 거 자리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지금 2,800만원 자리가 깨졌고, 지금은 2,760만원, 50만원 자리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게 종가로 지금 확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비트코인만 끝났나 봤는데 이더리움도 똑같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흐름이 하방으로 내려갔고, 지지폭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뿐더러 이번 주 금리 발표까지 있는데, 이게 겹쳐지게 된다면 과연 얼마까지 밀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폭을 아까 2,400에서 2,500 본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는 조금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하락 대비 일시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이클은 12%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분봉상 봤을 때 하락 이후에 일시적인 조금 반등이 살짝 나올 거예요. 살짝 나왔다 눌릴지 살짝 나온 상태로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 포지션이 좀 잡힐 겁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주 금리 발표 이후에 좀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주말 사이에 우리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생각보다 괜찮게 올랐고 좋아진 코인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이 9월 16일 날 7% 올랐고요. 7.7 올랐고, 다음날 5.2% 올랐고, 어제 장중에 시세를 잘 줘가지고 550원이 넘어갔다 왔어요. 최근 대비했을 때 거의 100원 정도가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시세를 굉장히 잘 줬는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방향만 전환시켜주면은 슈팅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봤어요. 그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이제 리플 소송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 심리가 소송된 거 내용만 보면 리플 못 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시장 방향이 도는 동시에 만약 리플을 본다고 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반등이 좀 잘 나와줄 거고, 이번에 이제 칠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칠리즈도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케이스인데, 얘를 이제 주봉상에서 놓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안 쉬고 올라서 6월 말부터 셋째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단기 저항까지 좀 도달을 해가지고 조정폭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칠리즈나 이렇게 많이 올라간 코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 혹시라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맞는데, 그 중에서 못 간 코인들은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칠리즈나 아니면 이렇게 앞전에 뭐죠? 코스모스나 이렇게 잘 올라간 애들은 사실 경계 대상 1호예요. 금리 발표하는 거 이외에 추가로 경계해야 되는 대상 1호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요 코인들이 나쁘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어제도 보면 코스모스 9% 빠졌어요. 9.4%. 그쵸?
칠리즈는 반대로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요 중간에서 약간 변동폭이 발생이 되더라도 지금 최대한 볼 수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도 고점으로 많이 간 코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앞전 지금 지지선 깨져버렸죠. 오늘 종가상으로 깨졌어요. 그죠? 이 종가로 이제 깨져가지고 얘가 이제 선 자체가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 회복은 될 수 있겠지만 종가상으로 만약에 또다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추가 타격이 올 거다. 예, 그래서 뭐든지 다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한다면은 현금화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 관심은 가져두고 관심 갖자고 해서 막 사지 말고 관심만 두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뽑아만 두는 거죠. 자, 그리고 금리 발표 끝난 다음에 보는 거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비트코인이 방향 전환을 했냐. 예, 그때에 따라서 모든 시그널들이 바뀔 거고 모든 시장에 대한 방향이 바뀔 겁니다.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흐름이 이번 주 금리 발표 이후에 과연 발생해 줄 거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는 조금 이제 비트나 이더나 여기 이제 밑으로 조금 안 밀렸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더리움에 비해서 비트코인 많이 안 빠져서 좀 다행이에요. 그리고 자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거래가 좀 많이 터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앞전에 요 눌렸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약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크진 않죠. 당연히 이제 저 때하고 비교한다면 퍼센테이지가 좀 다른 건 있지만 물량 강도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폭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한 폭이 유지가 될 거다. 근데 이제 딱 하나 남았잖아요. 금리 인상. 예, 그거에 대한 타격이 과연 앞전 저점까지 좀 가줄 건지 아니면은 2600 안쪽으로 해서 현재 2750 사이로 방어를 해줄 건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다시 좀 출발하는 월요일 시장인데 이번 주 한 주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장일 뿐더러 모든 시스템이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저항 같은 경우도 이게 넘어갈 자리가 이제 막 처음에 뭐 3200에서 3300 막 이렇게 됐다가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요 저항 값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뭐 3100 라인 맞고 빠졌고 지금은 3000 밑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돌파 구간만 잡혀준다 그러면은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 끝나고 뭐 발표 다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조금 시세가 좋아지면 시장이 좋아지겠네? 네,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만약에 저항을 뚫지 못했다면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왜? 하락의 깊이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맞고 가다가 한번 살짝 눌렸다가 반등 주는 척 하면서 쭉 빼버렸죠. 요 사태가 2차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지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현금 정리 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 현금 하신 분들은 일단은 마음 놓고 편안히 기다릴 수 있어요. 또는 갑작스럽게 내 코인이 급등해 버렸을 때 20% 이상 넘어갔을 때 비중이라도 줄이신 분들은 이 효과를 상당히 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손실인데 그 비중 줄여서 손절해서 뭐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은 일단 좀 주시를 하고 공격적인 매매 하지 말고 단타도 하지 말자. 그냥 시장을 좀 안전하게 관망하면서 넘기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목요일까지는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는 게 투자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